네, 이번 강연은 윤영관 다크트레이스 지사장님을 모시고 사이버 AI를 통한 미래 업무 환경 보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다크트레이스 소개를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영국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시던 분들이 어떤 그런 비지도 학습과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어떤 네. 형태로 업무 그리고 보안의 환경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냐라는 고민에서 시작한 회사고요. 네네. 지금은 전 세계 한 1,500명 정도가 있고 네네. 이제 글로벌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서 100명 이상 개발자들이 열심히 네네네. 제조하고 있는 제조사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주제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주제는 사이버 AI를 통한 미래 업무 환경 보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 환경들 때문에 어떤 이제 우리가 고민만 해왔던 부분들에서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나 여러 가지 환경들 안에서 미래 업무 환경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때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최근에 좀 주식시장이라든가 글로벌하게 굉장히 인기 있는 단어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어떤 새로운 기술들, 기존에 있었던 기술들을 결합해서 업무의 성과를 내는 쪽으로 해서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사이버 AI라고 하는 분야를 개척해 오면서 만 7년 동안 이 분야만 가지고 보안에 접근하고 새로운 부분들을 찾아내고 기존의 데이터들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돌아보면서 어떤 얻을 수 있었던 통찰력이 좀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업무를 보시는 분들 특히나 보안 업무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성과 구조를 이해하고 나가야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이제 어떤 양적인 변화들 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거냐라는 관점들을 오늘 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협업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패턴들이나 우리가 활용하는 이제 기술들의 종류들이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이제 오면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근에 2차 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활용해서 급격하게 좀 사용 현황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결과적으로 원격지에서 업무를 본다든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재택근무, 옛날에 우리가 사용했던 단어들인 스마트 워킹 같은 그런 단어들이 현실로 이제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M365라든가 아니면 이제 줌이라고 하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되고 있고 채택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모든 업무를 이제 팀즈를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구글 미트를 통해서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과연 어떤 부분들이 좀 고민되는 거리들이 될 거냐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보안을 빼놓고는 사실은 고민하기가 어려운 환경들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뭔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한다면 내가 예전에는 고민하지 않았던 포인트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마주하지 못했던 환경들이 너무나 빨리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그 안에서 보안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M365 안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크 온프라미스 구성들, 클라우드, 아니면 우리가 집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동안에 내가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잠자는 시간에 내 계정을 사용해서 새벽 시간대에 들어오는 사용자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볼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디지털 협업이라고 하는 유형으로 인해서 어떤 굉장히 많은 트랜잭션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업무를 보고 있는가, 과연 그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예측했던 수준과 실제로 달성되고 있는 수준이 같아지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새로운 고민거리가 굉장히 묵직한 무게감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평균적으로 3분의 1 이하의 기업만이 우리한테 새롭게 주어진 환경들을 정확한 가시성을 가지고 정확한 넓이에 정확한 질적인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플랫폼 안에서 그 사용량이 증가되는 속도보다 우리가 과연 보안의 관점에서 그것들을 고민하는 속도가 빠를 거냐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미래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글로벌로는 한 4,700군데 정도 고객사들이 굉장히 많은 직원들을 그리고 원격 근무를 포함해서 디지털 협업들까지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미 10만 개 이상의 위협들을 탐지하면서 다양한 위협의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시간 초과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랜섬웨어라든가 내부에서 확산되는 것들, 사스 계정 탈취나 뱅킹 트로이 목마처럼 너무나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데이터는 존재하나 분석하기에는 조금 비용이 많이 들었던 위협들까지도 우리가 한 번 더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내가 업무하지 않는 시간에 랜섬웨어의 고리가 될 수 있는 형태로 내부의 확산이 일어나면서 나의 계정이 탈취돼서 내가 재택근무를 하는 기간 동안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드라이브의 계정 안에 내 계정을 사용해서 2차 인증까지 통과해서 들어온 누군가가 우리 데이터를 마음대로 읽고 쓰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권한이 외부로 나가는 환경들, 우리가 내부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협업들을 요구받는 환경들 안에서는 내가 예상치 못했던 것들, 그 휴먼 에러라든가 아니면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위협들이 다변화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이 낮은 수준으로 천천히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때 과연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 내가 내 내부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우리 테리토리 안에서 내가 잘 모르는 구성과 구조 안에서 벌어지는 위협들을 과연 적절하게 탐지할 수 있을 거냐라는 관점에서는 제로 트러스트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치의 쉼도 없이 24시간 365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학습해서 위협을 찾는다고 하는 건 열려진 환경 안에서 위협을 탐지해야 되는 것들, 열려진 환경 안에서 업무를 잘 수행해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 근원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위협과 관련된 통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력들이 작업하는 방법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동적인 조직 인력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트 자체가 이미 2, 3년 전부터 오랫동안 얘기되어 왔고 그런 성과들이 반영이 돼서 다행스럽게도 이 코비드 상황 안에서 이 팬데믹 상황 안에서 여러 가지 성과들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여전히 우리가 고민하지 못했던 포인트들을 몇 가지들이 드러나고 있는 환경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환경 안에서만 동작하는 멀웨어라든가 취약점들 아니면 비승인 기술들을 실수로 사용하는 환경 안에서는 실제로 내가 아무리 디지털 관점에서 잘 구성된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조 자체가 위협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되는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유동적인 작업과 환경 시간에 의해서 우리가 시나리오나 룰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해오던 방법으로는 보호하고 어떤 우리의 업무 자체를 가용성 높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기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특히나 이렇게 하이브리드 작업 패턴으로 인해서 내가 이틀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이틀은 집에서 일하면서 계속적으로 바뀌는 것들, 또 그 프로세스가 바뀌는 것들, 또 그 스케줄이 바뀌는 것들, 또 그런 환경 안에서 불필요하게 환경들이 더 빠르게 바뀌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업무를 과연 빠르게 바꿀 수 있을 거냐라는 관점에서 고민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특히나 파괴와 변화라고 하는 우리 내부에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굉장히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위협들을 과연 하다분까지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활용할 거냐, 어떤 형태로 볼 거냐라고 하는 관점들이 아마 수년 전부터 오랫동안 얘기돼 왔던 IoT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섞여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구성 요인들이 이 구조 안에서 떠돌 때 과연 그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학습이 가능할 거냐, 그것들을 통해서 성과를 낼 거냐라는 관점에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프로젝트의 가속화와 다르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했던 것들이 반영되고 있냐라는 질문은 또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업무 패턴에 대해서 적응할 수 없다면 과연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변화되는 환경에서 과연 우리가 거기 안에서 적절한 대응 수준을 가져갈 수 있을 거냐라는 고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방문하고 있는 고객사들이나 이렇게 논의를 해보면 실제로 일단 여러 가지 사스라든가 예측하지 못했던 솔루션들이 해외에서 혹은 그 해당 국가에서 법률에 의해서 컴플라이언스에서 혹은 비즈니스 목적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하고 있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글로벌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경우에 불가결하게 이제 그런 환경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요. 속도와 규모 면에서 기존과는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새로운 정상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비정상 행위를 찾지 않는 이상 기존의 하나의 룰, 본사에서 한국에 있는 방법을 가지고 해외 전체 지사들이나 다양한 관습들을 다 통합적으로 보기엔 굉장히 어려워지는 환경들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업무 패턴의 가장 중요한 변화다. 그리고 그게 새롭게 그것들에 적응하지 않으면 어려운 환경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고 통합적이면서 일관된 어떤 접근 방법을 보안의 관점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변화의 시스템들과 구조와 특히 그 구조 안에서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이 변화될 때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많이 놓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들이 사스 쪽이 되실 것 같아요. 아마 뭐 여러 가지 ERP 시스템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운영하시는 2차 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하시는 솔루션들이 업무의 성과들, 업무의 과정들을 더 용이하게 해서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과 비례해서 더 빠른 속도로 우리 데이터의 유출과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커버하지 못하고 내가 보호하지 못하는 자산 안에서 우리 비즈니스 정보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GDPR을 포함해서 글로벌하게 이런 보호 조치들을 적절하게 하라고 요구하는 컴플라이언스에 대응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업무 플로우는 점점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이걸 간소화하기에는 어떤 새로운 접근 방법들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성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머신러닝보다는 셀프러닝, 혼자서 학습하고 탐지하고 분석해서 대응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중요하거나 급하지 않고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업무를 이양할 필요성들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 업무들을 주로 잘 할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이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인공지능한테 맡길 거냐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은 자율적으로 탐지하고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분야 자체가 사람이 했을 때는 무한정으로 시간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기계한테 맡기면 반복적인 작업들을 통해서 보지 못했던 것들, 새로운 정보들을 찾게 되고요. 그게 기존에서 얘기하기에는 사이버 인텔리전스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인텔리전스에서 담고 있지 못하는 정보들을 다양한 디지털 인프라에서 정보들을 수집해서 학습하고 위협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위협적인 행동들이 변화하는 것들, 동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그 동적인 변화는 사람이 의심하거나 추적하거나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속도가 빠르고 기울기가 급하게 변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의도적으로 공격자들은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격자의 유형이 기존처럼 해커들이나 아니면 특수한 악성 코드를 기반으로 한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거나 혹은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우리와 계약 관계에 있는 회사이거나 혹은 내 자신일 수도 있고 내가 파악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내 스스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들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구성과 구조를 설명드렸습니다. 구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그 구조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컴포넌트들을 의미할 수 있는데요. 그 구조라고 한다면 반대로 뭐 다리라든가 아니면 고속도로처럼 구조물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어떤 환경들을 의미할 수 있겠죠. 기존에서 우리가 보안 전략을 세울 때는 이 구성의 변화들을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존에서는 데스크탑, BYOD 환경에서는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회사의 자산들을 나누고 많이 하면 이제 프린터기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보안 시스템들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 구성물들이 특정한 구조라고 하는 데서 활동을 해왔거든요. 뭐 회사라고 하는 네트워크 구성물들이 그 네트워크라고 하는 구조 안에서 활동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팬데믹 상황들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 안에서는 이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게 됩니다.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네트워크 대역이 생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바로 VPN을 타고 본사로 들어오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로컬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업무의 데이터들을 액세스하거나 클라우드에 붙어서 데이터를 볼 수도 있는 환경들이 되게 되는 거죠. 구조와 구성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기존에 보호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는 접근 방법이 동작하기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접근 방법들인 시그니처나 룰이나 특히나 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나리오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고정되어 있는 구조 안에서 우리 사용자들, 우리가 비즈니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들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와 구성이 바뀌는 환경에서는 사람의 직관보다는 실시간으로 그 구조와 그 구성의 변화들을 이해하면서 그것들에 적응하고 그거 안에서 그런 조건 안에서 변화하는 환경 안에서 이상한 징후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접근 방법들을 사이버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유형으로 새롭게 창시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을 말씀드린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조와 구성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중에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체계가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면역 체계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고요.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들 안에서 지켜봤더니 이런 변화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변화들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서 그 변화에 대해서 학습하고 인지하고 탐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일련의 프로세스들이 필요했고요. 이제 그런 생체 모방 기술로서 저희가 네트워크 안에서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 안에서 사용하시는 이메일 안에서 사스 안에서 혹은 내부의 장치들로 접근하지 않는 해외에 있는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까지 포함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디지털 자산들이 어떻게 어떤 구조 안에서 어떤 구성 체계들과 통신하고 연결하고 데이터를 보내고 그 데이터 안에서 얼마나 크리티컬한 행동들 혹은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하는지를 관찰해서 우리 내부에 대한 데이터들을 쌓는데 중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크트레이스 이뮨 시스템이라고 해서 면역체계 시스템이 클라우드 또는 온프라미스로 구성되게 되면 탐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상 징후들에 대해서 사람이 분석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 분석가가 얼마 전에 한글을 뗐거든요. 한글로 리포트를 작성하기도 하고요. 대응도 가능합니다. 자체적으로 필요한 경우 대응을 할 수도 있고요. 인공지능을 못 믿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판단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이 승인을 해주는 경우 차단을 하거나 혹은 방화벽에 자신이 룰을 작성해서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차단해 주세요 라고 명령을 내린다든가 아까처럼 정상적인 행동들이 있다면 그 정상적인 행동들 이외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차단하는 것처럼 뭔가 지능화된 액션들을 취할 수 있는 것까지 진화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자율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 AI이면서 기본적으로 이런 이뮨 시스템의 창시자로서 다크트레이스라고 하는 회사가 곧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떤 가치들을 사이버 AI를 활용했을 때 그 특징과 특성들이 우리 내부에서 새로운 가치들과 새로운 접근 방법 그리고 이제 새로운 AI의 활용성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제가 구조와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떤 구조의 안에서 어떤 특수한 조건 안에서 어떤 구성품들이 어떤 식으로 동작할 때 이걸 저희는 위협이라고 정의 내리는 방법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해 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그니처나 룰이라고 혹은 시나리오라고 기존에 많이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 그런 환경들이 팬더밍 환경 안에서는 더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다이나믹한 움직임들을 보이는 그 조직 안에서 인력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 그런 관점에서 어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게 기존의 컴플라이언스나 내가 적용한 시스템이나 혹은 시나리오나 룰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동작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의 통식 방법들이 우리 내부 구조 안에서 어떤 식으로 벌어지는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이버 AI의 필요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드포인트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요. 뭐 이메일의 움직임을 뭐 특수한 파일이나 어떤 그런 이제 아주 단편적인 정보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이메일 본문 안에서 평소에 쓰이지 않던 이상한 단어가 쓰인다든가 혹은 이메일을 보내는 데 있어서 내부 사용자가 내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그 이메일 본문 안에 숨겨져 있는 URL을 집중적으로 발송한다든가 혹은 사용자가 중요한 디바이스 혹은 중요한 계정이라고 선언해 놓은 C레벨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메일의 발송이 갑작스럽게 많아진다든가 혹은 평소와 다른 이메일 서버 IP를 달고 이메일이 주고받는다든가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 안에서 그 움직임들을 가시화하고 그 안에서 결국은 문맥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셀프 러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머신러닝이라는 말씀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 구조와 구성 안에서 움직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문맥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해하지 않으면 모든 범위에 대해서 모든 환경에 대해서 변화하는 조건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이상 행위를 뽑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런 기술들을 제공하는 많은 벤더들이 있겠지만 과탐이라든가 실제로 그 기술이 적합한 형태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 회사가 만 7년 동안 이런 기술들만을 가지고 연구해오고 그렇게 시장 안에서 처음으로 이런 분야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뭔가 새로운 접근 방법에서 중요한 부분들일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찾아내는 게 기존의 어떤 위협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내부자에 의한 설정 오류들도 많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을 설명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평소에 다른 변화된 무언가가 위협으로 다가올 확률이 지금 변화하는 조건에서는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그 안에서 탐지를 했을 때의 어떤 그러한 부가가치들과 어떤 의미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대응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 많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으신 사스라든가 이메일 뭐 오피스 365나 마이크로소프트 365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용 방법들 안에서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다크트레이스의 사이버 AI가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맥과 접근 방법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메일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가장 고민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메일 서버를 뭐 온프라미스 익스체인지 서버로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고 자체 이메일 서버를 만드시거나 혹은 이제 클라우드로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이메일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미 이제 위협들의 90% 이상은 들어오는 이메일 가지고 주로 많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메일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이메일 안에 들어있는 어떤 첨부 파일이나 이메일을 보낸 사용자라든가 혹은 이메일 안에 들어있는 URL이라든가 이런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는 탐지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이 외부에 있는 이런 이제 그 사회공학적인 방법들을 활용해서 사람이 직접 이메일을 정상적인 계정을 통해서 정상적인 사용자한테 질문을 해서 그 정보를 습득한다면 이건 기존의 체계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을 공격용 AI들이 굉장히 잘 짜여내기 때문에 이메일도 마치 진짜인 것처럼 굉장히 잘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메일을 주고받는 패턴, 이메일 본문 안에 들어간 단어들, 이메일 안에 들어간 첨부 파일이나 이메일을 활용하는 패턴들을 보지 않으면 그리고 또 그 계정이 갖고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문맥들을 활용해서 탐지하지 않으면 단순하게 이메일 안에 링크가 없다라고 해서 첨부 파일에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혹은 이메일을 보낸 사람이 기존에 우리와 자주 주고받았던 믿을 만한 이메일 계정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거기 안에서 이제 위협들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 사이버 AI, 이메일 사이버 AI는 이 패턴들을 학습해서 그 패턴 안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사회공학적으로 정보들이 유출됐거나 혹은 네트워크단 안에서 이미 그 데이터들이 손실이 됐거나 스피어 피싱을 유도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정보들을 하나의 AI가 네트워크단의 정보와 이메일의 정보와 사스의 계정 탈취에 대한 부분들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서 하나의 관점에서 싱글 유저 인터페이스를 기준으로 학습해서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뭔가 AI를 사용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 AI를 활용해서 볼 수 있는 범주들이 아마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을 거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런 현재 출시한 제품들과 또 로드맵들이 새로운 기술 관점에서 한번 적용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인공지능 분석가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시간의 절약인 것 같습니다. 동일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더 많은 일을 할 건지 혹은 기존에 하던 일들 더 짧은 시간 안에 할 건지라는 관점에서 저희도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글로벌하게는 실제로 저희 제품을 사용해서 단품으로 이제 도입하시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관제 서비스를 많이 받으세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자면 한국 고객들의 특성상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외주를 주시거나 실제 운영을 하시더라도 자 과연 이 하나의 새로운 분야들이 열렸을 때 이 분야를 내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꽤 많은 시간들이 걸릴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직접 운영하기에 좀 부담이 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보니까 아시아 쪽에서 특히 일본과 한국이 딱 그런 유형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기술 중에 한 가지가
자, 기존에 사람이 분석해야 되는 것들을 한번 인공지능 분석가한테 맡겨보자. 인공지능 분석가가 동작하는 방법은 기존에 저희가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하게 있는 100여 명의 분석가, 특히 한국에 상주하고 있는 분석가가 실제로 한글로 리포트를 작성할 때 하는 작업들을 한번 인공지능 분석가라고 하는 모듈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저희가 실었고요. 저희 제품을 테스트하시는 경우에도 다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위협 탐지를 하는 부분에서 자, 위협을 이해하는 관점까지를 가지고 이 위협에 대해서는 왜 판단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인간의 가설을 가지고 모방해서 탐지한 내용을 이해하고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해석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적으로 활용을 좀 해봤을 때는 기존의 저희 제품을 사용할 때보다 92% 정도 시간이 단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아마 이제 업무 환경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이 환경 안에서 AI를 기술을 어떤 형태로 어떤 접근 방법으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시간 절약, 여기서 중요하다는 의미는 이제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뭔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긴급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시간의 가치가 더 증가할 때 과연 이 증가된 시간들을 더 중요한 일에 쏟게 하고 그 기존에 들어갔던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의 전 세계 처음으로 한글로 리포트를 작성하는 인공지능 분석가를 탐지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탐지한 부분에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 인공지능에서 자체 대응할 수 있는 분야를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이제 기계 수준에서 대응이 들어오는 것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어제 한 군데 좀 질문을 받았던 게 있어요. 방화벽에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위협들을 탐지하게 되면 이제 지능형 정보들을 가지고 적용해서 차단을 하고 싶은데 이런 관점에서 어떤 시나리오나 룰이 없이 어떤 특수한 조건들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냐? 특히 그런 부분에서 어뉴저럴 액티비티를 활용할 수 있을 거냐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자율적으로 뭔가 이상 행동을 감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보안 장비들이 다 차단하고 남은 것들에 대해서 학습해서 자율적으로 TCP 리셋이라든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공격을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보다 굉장히 빠르고요. 이 빠른 대응들을 특수한 시간대, 예를 들자면 새벽 시간대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업무를 보지 않는 시간대라든가 혹은 취약한 시간대들을 인공지능한테 맡겨서 적극적인 차단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업무를 하고 있는 유형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차단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지 혹은 얼마 전처럼 이제 곧 돌아올 텐데요. 이제 추석 때나 혹은 5월 1일처럼 뭐 5월 달에 있는 여러 가지 연휴 기간 동안 인공지능이 이제 특수한 내역들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대응을 할지 혹은 업무의 영역들만 볼지 혹은 SOC 팀에서 기존에 다루고 있는 툴들에 대해서 룰을 넣어주고 기존에 없던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을 넣어주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담당자가 중요한 일에 업무를 보는 동안 적극적으로 좀 할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제 대응하는 이제 솔루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초마다 저희가 글로벌하게는 위협을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미 3년 이상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사람, 사용자의 대응들을 보고 학습해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그런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뭐 여러 가지 기존의 고객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좀 넣어봤습니다. Q&A를 달아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좀 답변을 드릴 테니까 많이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상으로 제가 일단 발표를 마치고 바로 데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실제로 환경에 구성을 해놓고 한글 인공지능 분석가가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이런 이제 학습을 통해서 나온 것들을 사람이 더 봐야 되는 이제 문제들 때문에 뭐 희화화된 용어로서 이제 인간지능 이렇게도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인공지능 분석가를 통해서 혹은 탐지를 잘하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혹은 이메일 AI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분야들을 세분화하고 그 세분화된 걸 어떻게 연결해서 그런 각각의 이제 구성 요소들이 나타낼 수 있는 장점들을
그 해당 데이터의 영역 안에서 잘 분석해낼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과제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한글 리포트를 통해서 작성하고 있는 인공지능 분석가가 아마 한국 고객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가 특수하게 이제 한국어에 대해서 좀 요청을 해서 실제로 이제 상주하고 있는 한국 전문 분석가가 하는 형태들을 학습해서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겠지만 다양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능들 중에서 뭔가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이론 체계, 그러니까 가설이라고 하죠. 어떤 감염의 시도는 언제 있었는지 뭐 했는지 업무를 보시다가 굉장히 긴급하게 확인을 하실 때 파악해야 될 정보들을 이렇게 저희가 세그멘테이션을 나눠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이 된 이후에 보여지는 행동들 혹은 감염이 된 내용을 보이지 않는데 마치 감염된 것처럼 행동하는 행동들을 나눠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건지 혹은 휴먼 에러인지 혹은 또 반대로 보자면 공격의 유형들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화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제 저녁 시간대 업무가 종료된 시간대 이후에 나타나는 움직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좀 특이점 중에 한 가지, 그리고 최근에 저희한테도 요청 많이 주시는 기능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것들이냐면 사건들과 사고를 좀 나눠서 보자면 이벤트는 이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건이 다 중요한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대응해야 될 사고에 대해서 사건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을 기준으로 이 사고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사건들이 하나를 의미한다면 혹은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면 인공지능 분석가가 우리 내부에서 잘 가지 않던 곳에 혼자 다녀온 다음에 갑작스럽게 외부에 CNC로 연결한 것 같은 움직임들이 보인다라고 할 때 여기 아래 보시면 예전에 못 보던 에이전트가 선치되고 그 다음에 아주 희귀한 외부로 HTTP 비커닝을 날리는 유형들을 보게 된 거죠. 이런 경우에 기존 같으면 사람이 이런 유형들을 가지고 분석해서 여러 개의 사건들의 중의적인 의미를 찾아내고 그걸 내가 분석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이제 이럴 때 특징들을 묶어내고 그 특징들 안에서 봤을 때 이런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이러한 엔드포인트를 대상으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요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시계열적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 상관관계를 지켜봤더니 사건, 이벤트가 하나의 인시던트로 어떻게 연관이 될지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다 퇴근하고 나서 저녁 시간대에서 새벽 시간대가 넘어갈 때 그 이후에 정상적인 패턴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인공지능 분석가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문자열을 가지고 좀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할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개별 행동은 여기 나타나지만 기본적으로 업무상 사용하시는 패턴들이신 것 같아요. 아마 서버 관리나 내부의 중요한 자산들을 관리하시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개별적인 행동, 이 해당 자산이 B라고 하는 서버로 가는 건 정상으로 아마 이제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B 서버가 C의 자산으로 넘어갈 때도 정상이고요. C가 D로 갈 때도 정상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상하냐? 최초에 A와 B 간에, B와 C 간에, C와 D 간에 연결되는 순서가 이런 패턴을 가지고 나타난 적은 잘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맥을 이해해야만 찾을 수 있는 건 사람의 실수일 수도 있고요. 구성의 오류일 수도 있고 악성 코드의 감염일 수도 있고 진화된 AI의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공격들을 만약에 이런 관점에서 하나의 패턴 혹은 하나의 컴포넌트, 예를 들자면 파일의 해시값이라든가 파일의 동적 분석이라든가 혹은 내부에서 주고받는 트래픽의 정보 안에서 프로토콜을 분석한다든가 그런 지엽적인 정보들로는 사실은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한다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사람이 판단하기 어려운 문맥적인 흐름들을 추출해낼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추출해낸 의미가 얼마나 가시성 있게 바로 업무에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느냐가 이제 새로운 AI의 과제가 될 거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이제 사스의 접근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업무의 환경들이 기존의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환경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다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나 아니면 사스에서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환경에서 다양한 유형들로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는 어디서 시작되냐?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조건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과연 내가 많은 트래픽들을 굉장히 비용을 높게 분석해서 하는 것들 말고 가볍지만 밀도 높게 어떤 형태로 분석할 거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메타버스 관점에서 혹은 메타데이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 환경에서는 가상의 환경 혹은 클라우드 환경 안에서 이미 우리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구조물로 만들어 놓은 환경들은 존재합니다. 이제 그런 구조물들 안에서 어떤 구성 요소, 예를 들자면 어떤 특정한 사용자가 내부의 구성 요소로 접근을 하고 로그인을 해서 어떤 자산들에 대해서 할당을 해서 이제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파일을 쓰기를 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벌어졌는지, 1시간 전에 영국에 있던 사용자가 왜 갑자기 터키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위치로 이동해가면서 봤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문맥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충분히 우리 주변에서는 그런 사고들을 찾아낼 수 있는 데이터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가용성 높게 활용해서 그 데이터가 기존에 부하를 주지 않으면서 이상 징후를 찾아낼 거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우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설비들, 구조들, 구성들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구조와 구성이 너무 빠르게 변한다는 그런 어려움들이 좀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이 디바이스의 특성을 뽑아내고 이 디바이스가 취약한 내용들은 어디에 있는지, 또 중요한 자산들은 어디에 있는지, 이 중요 자산 안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과 구조들과 연결성들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이런 각각의 개별적인 움직임들을 가지고 우리 내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누구는 인터넷 사용을 하는지, 누구는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지를 기본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흐름 안에서만 가시성이 주어질 때 그 문맥을 이해하고 그 문맥 안에서 이상 행동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도만 더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까 인공지능 분석가가 이렇게 아래쪽에서 분석을 하고 있었고 내부에서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다양한 행동들 중에서 이렇게 해서 토르 사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내용을 보고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이 사용자는 조금 특이하네요. 여기 보니까 SMB로 파일 암호화를 하고 나서 토르 활동을 해서 기존에 이제 좀 접근하기 어려웠던 데들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 서버 명 자체가 내부에서 잘 가지 않는 것들, 그리고 보게 되면 뭐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기 어려운 것들을 암호화 통신을 통해서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내용들을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외부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 암호화 트래픽들을 어떤 식으로 분석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직 행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실시간으로 이 장치에서 지금 사용자가 떴던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마 개발자 PC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가 좀 이상징후로 보여서 제가 한번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요. 지금 주변에 있는 이제 네트워크 안에서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통신을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외부로 데이터 통신량이 좀 많은데, 여기 보시면 방금 전에 조금 이제 좀 이상해 보였던 디바이스들의 리스트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방금 전에 보였던 이 해당 디바이스가 접근했던 사용자 대역대가 좀 이상해 보여요. 이 외부로 나타나게 된 건데요. 이게 저희가 가장 많이 질문 나올 것 같아요. 오늘도 좀 많이 여쭤보실 것 같은데, 암호화된 트래픽은 어떻게 분석하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면, 저희 장치가 기존에 흐르고 있는 이 트래픽 안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로 이렇게 접근하면서 데이터를 내보냈고요. 제가 한번 해당 내용들을 찝어서 이 데이터를 이 해당 사이트로 접근했던 것들은 없던 것들을 확인했고, 시계열적으로 넓혀서 보자면 이 장치가 해당 디바이스로 내보냈던 데이터는 아직 많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토르 사용 때문에 암호화된 패킷들을 가지고 내부에서 붙었기 때문에 기존 같으면 이제 분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다만 이런 경우에 내부에서 감염이 되거나 혹은 최근에 많이 나타났던 게 사실 랜섬웨어예요. 랜섬웨어가 이런 유형들로 암호화된 트래픽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발현이 돼서 랜섬 노트가 작성되는 경우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장치가 평소하고 다르게 내부 장치들이 가지 않았던 곳으로 열심히 연결 시도를 할 때 나타내고 있는 여러 가지 연결성들의 의미를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기 우측에 보시면 레어리티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인공지능이 비지도 학습을 기반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이 장치가 평소하고 다르게 어느 정도 이상한 곳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내보내고 있는지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위협을 기준으로 이상행위를 봤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바로 기존의 우리 시스템 안에 정보를 제공해서 기존 시스템이 강화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데모는 여기서 좀 맞추려고 하는데요. 결론은 변화되는 환경들이 너무 활발하고 너무 적적이고 사용자들도 거기에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마주하는 환경들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클라우드 환경도 있을 수도 있고요. 거기 안에서 로그들도 많이 남고 있을 수도 있고 내부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실제로 이렇게 회사에서 업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사람이 다 보고 사람이 다 분석해서는 내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보안 업무의 가시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업무를 보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회사로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급한 일들을 처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분석가한테 어디에 대해서 조사해줘라고 이제 기능을 내리실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로 어떤 특수한 행동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상 징후의 정보들을 찾아내면서 어떤 사용자가 내부에 있는 어떤 중요한 파일들을 읽고 나서 왜 이렇게 내부에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굉장히 희귀한 곳에 100여 개의 사이트로 데이터들을 굉장히 쪼개서 보냈는지까지 의심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SSL의 암호화나 SSL 통신이나 혹은 그 외에 어떤 인텔리전스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다계층적인 접근 방법 안에서 왜 새벽 시간대 이 장치는 우리가 허용한 외부의 클라우드에 로그인을 해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자산을 놓아놓고 중요한 고객 데이터들을 온프라미스에 있는 장치들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렇게 외부로 보내는지 하필 그런 사이트들이 내부에서 아무도 안 가는지를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마무리한다면서 좀 길게 했는데 결국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으면 잡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고민하는 부분들이 제일 많으실 텐데 질문이 항상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 가능한가요? 저런 거 가능한가요? 말씀드리면 제가 한번 달아보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비지도 학습은 학습하게 됐을 때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을 잘 찾아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밀도 높게 효과를 보면서 인공지능과 소통할 건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기 때문에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서 그렇게 사이버 AI를 활용하면 업무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발표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영관 다크트레이스 지사님 모시고 사이버 AI를 통한 미래 업무 환경 보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프로그램 쪽에 가시면 다크트레이스 지금 강연하신 발표 자료도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강연 쪽에 설문도 참여하시면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에 사이버 전시관에 좀 더 이제 다크트레이스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설명해 드리는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도 보시고 사이버 전시관 쪽에서도 이제 설문을 참여해 주시면은 거기서도 선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그러면 지금까지 강연 감사합니다. 네. 네.